안녕하세요. 알버TV의 정성구입니다. 간혹 간병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요. 오늘은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락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각 보험사까지도 후반부에 비교해서 어떤 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까지 결론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그 현 간병 시장이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또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간병인의 역할, 그리고 또 빈번히 일어나는 환자나 보호자하고 간병인 간의 어떤 정보 불균형을 위해서 좀 이렇게 껄끄러운 일들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간병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보고요. 후반부에는 간병인 보험에 대한 출시 배경과 현재 세계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세계 보험사에 대한 상품을 좀 비교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릴까 합니다. 아, 간병인을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뭐 부모님이나 혹시 본인들이 아니면 저희 배우자들이 친척이나 간병인을 구하게 되게 되면 대부분 이런 데서 구할 거예요. 좀 누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왜냐면 이제 지인 중에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종교단체나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급할 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간병인을 구하라고 하는데 뭐 경험도 없고, 그러니 병원에서 방문을 하면 병원에서 요만한 찌라시를 줘요. 뭐 어떤 것들을 주냐면 대부분 간병인 협회 관련된 용지를 줘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우리 지금 환자가 어떻고 이렇다라는 걸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보호자나 환자분들은 이제 간병인 협회에 연락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뢰를 하죠.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고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체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이렇게 돼서 간병을 써야 될 것 같고 며칠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간병인 협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간병인 협회는 사설업체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인력사무소라고 봐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간병인들은 대부분 다 프리랜서예요. 어느 정도의 일정의 교육을 받고 진행하는 개인 프리랜서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3, 4모 모여서 어디에 가냐면 간병인 협회에 협회비를 냅니다. 협회비를 내면서 간병인 협회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보호자나 환자분들한테 연락이 온 거를 매칭해주고 알선해서 간병인들이 보호자들이나 환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가는 형태로 돼 있는 거고요. 가서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의료비 수가를 내야 되잖아요. 의료비가 아니라 이제 간병인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보호자나 환자분이 간병인 협회하고 체결됐던 얘기했던 금액이 비용을 이렇게 결제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간병 시장이 이루어질 거야, 대부분이 다. 근데 이번에 뭐 중간중간에 브로커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700만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족이 아프게 되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잠깐 하루 정도, 오늘 밤 하는 거는 내일은 우리 누나가 좀 해주시고 모레는 내 동생이 해주고 이렇게는 가겠지만 24시간 풀로 일까지 그만두면서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나를 간병한 사람은 있을까요? 내가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입원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날 간병할 사람은 있을까요? 우리한테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가 간병인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쉽지 않아요. 보호자가 24시간 붙어 있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환자분들은 뭐 치료를 받으시면서 숙면도 취하실 수도 있고 아파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패턴이지만 보호자는 이 옆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길어진다라면.
아마 이런 거 긴 간병에 뭐 불효자가 나왔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좀 떨어집니다. 욕창, 피딩, 석션, 기저귀 가리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 지금 네 개 단어에 한두 개 모르시는 단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간병인이 아닌 이상은. 그 세 번째는 보호자도 지쳐요. 저희도 지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갔을 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병인을 좀 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간병인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나 우리 이제 지인 옆에서 뭐 옆에 앉아만 병실 옆에 앉아만 있는 게 간병은 아니에요. 물 떠달라고 해서 물만 떠주는 그런 게 아니라 간병인의 역할을 보면요. 이게 다 맞진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간병인 협회에서 얘기하는 간병인의 역할은 환자의 불편한 점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뭐 육안으로 봤을 때 말을 못 하실 수도 있죠. 눈빛으로 봤을 때, 행동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환자의 환경 정리, 주변에 어떠한 뭐 낙하물이 있을 수도 있고 오염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갈아주고 닦아주고 이런 부분도 간병인이 하는 역할. 그리고 식사의 보조 및 섭취, 그 다음에 배설량 확인도 하죠. 소변량 몇 cc, 뭐 그다음에 뭐 용도를 잘 받는지, 몇 시간에 한 번씩 갔는지, 그리고 제때 약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왜냐면 이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환자분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병인의 역할이고요. 체위 변경. 이게 욕창이에요, 욕창. 왜냐면 세네 시간 압력에 의해서 본인 체중 플러스 압력에 의해서 계속 한 자세를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살이 눌리고 이제 썩는 그게 욕창이고요. 피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식사를 하시는데 호수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호수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이제 피딩이라고 하고, 석션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강에서 이물질이라든가 이제 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청소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석션이고요. 또한 부축을 할 수 이런 것까지도 좀 해야 되는 게 간병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진이 회진하거나 간호사가 뭐 왔다고 불편한 거 없었냐 있었냐라고 했을 때 간병인을 통해서 의료진들에게 이제 정보를 좀 전달하는 역할도 간병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책임지고 남이잖아요. 책임지고 돌본다는 거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일 이제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식사비 포함해서 일일 간병비를 보면 평균적으로 10에서 13만 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난이도가 낮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이거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긴 해요. 하지만 요 정도의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보호자하고 간병인, 그러니까 보호자나 환자하고 간병인 간에 이 정보 전달 오류가 있어요. 항상 처음에 뭐 협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얘기할 때. 왜냐면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할 경우도 있고, 고의로 속이진 않겠지만 이럴 줄 몰랐는데 와보니 이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전화상에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는 10만원에 왔지만 와 보니 환자분이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석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소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체중도 평균 체중보다는 지금 거의 90kg 윗박하게 나가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음에 첫 때문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사적인 얘기긴 한데, 부모님을 간병하시는 어떤 지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해는 되더라고요. 어머님을 병문안 가는 게 아니래요. 어머님은 어차피 누워 계시고 말씀 잘 못 하시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이 간병인을 쓰고 있다 보니까 환자,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병문안보다는 간병인을 좀 확인하러 가는, 눈치 보러, 언제 그만둔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의 간병을 해주실 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우스갯소리인지는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환자 병문안의 주 목적이 아니라 병문안이 간병인을 확인하고 간병인한테 좀 부탁하러 가고 뭐 이런 것들로 병문안을 간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그 간병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프리랜서다 보니까 사업자가 없어요.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을 보유하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씩만 봐도요. 10만 원씩만 30일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죠? 7일이면은 일주일에 7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간병인에 따라서 주급도 있고 뭐 보름에 결제할 때도 있고 말에 월말에 결제할 수도 있는데 다 현금 결제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좀 어플을 통해서 중간 또한 이 간병인 협회 이외에 또 중간에 업자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좀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인적 용역의 사업 등록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결제가 거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비용 결제하는데 좀 불편함이 부담스럽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험 쪽으로 이제 간병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이 간병은 뭐 엊그제부터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 간병에 대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좀 고민하셨었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기 요양 간병이라고 해서 이 예전에 그 요양 등급을 1에서 4등급까지만 받게 되면 진단비가 나오는 형태의 보험들이었어요. 옛날 보험들은 간병에 대한 보험들은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관공서에서 나와서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해서 이렇게 사설 업체들이 물어봐서 요양 등급이 나와야만 나오는 진단비.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 등급이 받기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등급별로 진단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진단비를 받아서 내가 간병하는 데 쓰는 형태로 되는 게 이제 장기 요양 간병이라는 게 나왔고요. 최근 3, 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치매 간병. 왜냐면 간병 기간이 점점 긴 부분에 대한 보험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치매 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 등급이 아니라 CDR 척도라고 해서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전문의가 점수를 매기죠. 어떤 기준에 의한, 정확한 기준에 의한 점수를 매기는데 1, 2, 3점에 의해서 CDR 척도 1, 2, 3에 대해서 각각의 진단비가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척도 이상이면 월 생활비가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나오는 형태의 치매 간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진단비나 월 생활비가 아니라 간병인 보험이에요. 사람이 나오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제하고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간병인에게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지불하는, 나는 체크만 일수만 계산해서 넘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해야 돼요. 조건은 입원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상하냐면 현금 보상을 할 수도 있고요. 간병인 보험은 현금 보상을 할 수도 있고 현물 보상도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현금 아니면 현물로. 이해되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현금 같은 경우는 1만원부터 가입을 할 수 있고요. 하루에 만원부터 가입을 할 수 있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간병인이 와주시는 거예요. 보험사하고 제휴되어 있는 간병인들이 있는 그쪽에서 센터에서 간병인이 오게 되는, 그 대신 48시간 전에 신청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간병인 서비스를 활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365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해당 한 번 간병인을 쓸 때마다 180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0일은 쉬고 다시 180일을, 그래서 180일씩 마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해서 쓸 수는 없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에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3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이거는 보험사가 다 공통이세요. 어떤 보험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보험의 갱신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게 뭐냐면 인건비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이 돼요. 왜냐면 이 간병인을 하시는
이 간병인들의 어떠한 인건비가 계산이 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갱신할 때 책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게 다 3년 갱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별 보장 비교를 좀 해보면요. 간병을 쓰게 되면 개인 간병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 간병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의 시스템인데요. 지금 보험사별로는 M사와 D사, 그 다음에 K사가 간병인 보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병에 대한 건 M사, D사, K사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공동 간병에 대해서는 K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사와 D사만 보장을 하는데,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 간병일 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요양병원에서는 4명당 1인 간병을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벌써 1인 간병 거기에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 보험 들어갔으니까 내 개인 간병을 데리고 들어갈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경우나 또한 고객이 선택해서 나 간병인 잘 아는 분 있어, 옛날부터 잘 아시는 분 있고, 공인된 분이 있고 자격증 있는 분이 있어 라고 하면 그분을 쓰셔도 돼요. 내가 회사에서 요청을 안 하고, 그래서 사전에 승인해 주시고 사전에 인정, 이 콜센터로 전화해서 내가 이런 분을 쓸 거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이런 분을 쓰겠다라고 미리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곧 이제 영상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고객이 선택해서 사용한 간병인에 대한 사용 비용을 공동 간병일 때는 처리를 해주는데, 회사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간병인 지원 비용 한도로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한도는 뭐 15만 원이에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내가 공동 간병을 쓰다 보니 4명이서 환자 4분이서 1명이 쓰다 보니까 뭐 30만 원에 아니 뭐 5만 원에 5만 원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5, 8, 40이잖아요. 8만 원이잖아요. 그죠? 회사는 15만 원까지 설정돼 있고 실손 보상하는 거야. 난 8만 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손 보상을 하는 경우로 공동 간병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2021년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M사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현금과 현물로 보상을 한다고 택1이라고 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려요. 근데 현금에 가입한 금액의 2배를 지급을 하고요. D사 같은 경우는 가입한 금액만 드리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까지 좀 약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간병해 줄 사람이 없으면 꼭 준비를 좀 해야 할 보험이기도 합니다. 매달 조금씩 간병비 보험을 좀 지불하면서 간병비가 좀 걱정 없고,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했을 때 우리가 그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유병력이든 건강체든 모두 가입이 좀 가능하시고요. 물론 유병력 상태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기는 해요. 3가지 질문이. 근데 하여튼 건강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해든 뭐 치매다 뭐 등급이다 이런 거 안 따져요. 어떤 상해든 어떠한 질병이든 상관없이 간병인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3년 갱신 폭을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인건비다 보니 다소 합리적인 인상이기는 하지만 꼭 확인을 좀 할 필요성은 있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상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거. 그리고 M사, D사, K사의 보험료나 이 약관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 2021년 3월 기준 지금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M사인 메리츠화재가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메리츠화재가 좀 유리하고요. 아래 문자나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보TV는 보험에 이제 더 좋은 내용과 정보를 약속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알보TV의 정승구였습니다.